두 번째 배워볼 내용은요, 등차수열입니다. 등차수열이라는 것이요, 한자어예요. 등은 같을 등, 차는요, 차이차, 수열은 숫자를 나열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같은 차이가 있는 숫자들을 나열했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자, 밑에 있는 수열 한번 볼게요. 2, 5, 8, 11. 어떤 특징이 있냐면 차례대로 3을 계속 더해주고 있습니다. 3, 3, 3을 계속 더해줘서 어떤 수열이 되는 거겠죠. 또 두 번째 수열도 한번 볼까요? 10, 6, 2, 마이너스 2라면 4씩을 계속 빼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얻어지는 수열을 등차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더해지는 그 일정한 수를 우리는 공차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차이가 똑같은 수열인 등차수열은요, 지금 여기서 차이는 플러스 3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요, 우리는 공차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선생님, 왜 일정한 수를 더한다고 했는데 얘는 빼고 있나요? 빼고 있는 것도 결국은 마이너스 4를 더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일정한 숫자를 더해지는 개념인 등차수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4가요. 공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시면 등차수열이라는 것은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이고요. 공차라는 것은 그때 그 더해지는 그 일정한 수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첫째 항은 A1, 둘째 항은 A2, A3, A4 이런 식으로 쓴다고 아까 배웠었는데요. 첫째 항은 일반적으로 그냥 A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째 항이 A일 때 두 번째 항은요. 이 첫 번째 항에서 그 일정한 숫자인 그 공차를 더해준 게 두 번째 항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공차를요. D라고 많이 나타냅니다. difference라는 차이, 명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공차는 D로 나타내게 되고요. 그럼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A에서 공차를 한 번 더해준 거고요. 세 번째 항은요. 이 앞에 있는 두 번째 항에서 한 번 더 D, 공차를 더해준 거니까 A 플러스 2D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네 번째 항은요. 이 앞에 항 세 번째 항에서 D를 한 번 더 더해준 A 플러스 3D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규칙이 보이십니까? 1일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2일 때는 1D를 더해주고 3일 때 2D를 더해주고 4일 때 3D를 더해준다면 지금 숫자가 지금 하나씩 줄어든 D를 더해주고 있는 거죠. 2일 때 1D, 3일 때 2D, 4일 때 3D. 자, 그렇다면 n번째 항에서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 항 플러스 n이니까요. n-1에 d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요. a에는 a 플러스 n-1의 d라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잘 활용될 공식이니까요. 눈여겨서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웠던 개념을 통해서 풀어볼 수 있는 개념하기 문제는 3번 문제와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필수 예제 3번입니다.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방금 살펴보았듯이 AN은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었냐면 첫 번째 항인 A 플러스 n-1의 D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A라는 것은 첫째 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처음 초라는 한자어를 써서 초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초항 또는 첫째 항으로 일컬어지는 A. 그리고 D라는 것은 difference의 약자죠. 그래서 D를 가지고 왔는데 얘는 차이. 더해지는 숫자의 차이가 되니까 공식적인 언어로는요. 우리가 이것을 공차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항 플러스 n-1의 공차를 통해서 우리는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친구의 일반항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첫째 항이 중요합니다. 첫째 항은요, 지금 5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은요, 공차를 알아야 합니다. 플러스 3씩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공차는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일반항은 바로 구해주시면 첫째 항 플러스 n-1에 공차 3 이렇게 구해주시고요. 전개해서 정리해주시면 3n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바로 답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2번 문제입니다.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 4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지금 3씩 빼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번에는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일반항 A에는요, 첫째 항 플러스 n-1에 공차 마이너스 3. 정리해 주시면요, 마이너스 3n 플러스 7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에다가는요, 일반항은 마이너스 3n 플러스 7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문제 나왔습니다. 첫째 항이 7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항이 5라고 했습니다.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나요? 이만큼 줄어들었죠. 따라서 공차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항은요. 첫째 항 플러스 n-1에 d 마이너스 2n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에다가는요. 일반항 AN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9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3, 첫째 항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바로 알려줬고요. 다섯 번째 항이 13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섯 번째 항이 13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섯 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냐면 첫째 항 플러스 4번의 공차가 더해진 거다, 4D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 값이 13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3이고요. 공차는 지금 모르겠는 상황에서 13이라는 값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 친구를 이항시켜 주시면 4D가 16이 되면서 공차가 4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첫째 항과 공차를 알았기 때문에 일반항을 구해주시면 첫째 항 플러스 n-1에 d 이렇게 구해주실 수가 있겠죠. 전개해주시면 4n-7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요. 일반항은 4n-7 이렇게 기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